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요. 저의 솔직한 심경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미국 유학을 다루는 유튜버가 많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유학을 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유학을 가는 이유는 미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즉, 이 유학 가는 목적 자체가 한국의 기술이 미국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정말 한국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기술을 월등히 앞선다. 그러면 미국 유학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돈 쓰고 시간 낭비하면서 본인이 나고 자란 땅을 떠나서 외국 가서 고생하나요? 그러니까 미국 오는 것 자체가, 유학 가는 것 자체가 미국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일단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명문 대학교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라고 하죠. 자, UIUC 심리학과에서 나온 논문인데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저 논문의 주된 내용은 본인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 즉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본인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그래서 본인의 삶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국가와 자신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삶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의 삶과 국가를 동일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채널 크리에이터는 좀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르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20대들처럼 이제 성인이 된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약간은 한국 사회의 근현대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인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의 미디어들이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우파가 좀 지배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 언론도 건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우파가 좀 장악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국의 우파는 미국을 옹호하고 미국에 붙어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미국의 선진 기술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TV에서 대놓고 막 설명해주고, 미국의 어떤 기술들이 대단하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 유학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보다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컨셉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미국 유학생이 등급이 되게 높았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근현대에서는 언론이 좀 좌파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자들,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40대, 50대 초반, 40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학교 다녔을 때는 그 한국의 우파들이 주류를 잡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그 사회 모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느끼면서 우파는 부도덕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좌파적인 게 정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사회의 주역이 되고 미디어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의 정권이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한국의 미디어는 굉장히 좌파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자, 좌파의 특징은, 한국 좌파의 특징은 외세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일본을 엄청 까대죠. 미국을 엄청 까대죠. 기본 성향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일본을 까대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게 되죠. 계속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국뽕의 시대예요. 그렇게 외세를 몰아내고 한민족의 기술, 한민족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요즘 나오는 아주 트렌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래킨 뭐 기술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이게 유튜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튜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스 미디어조차도 국뽕으로 가고 있어요. 바야흐로 국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본인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일수록 국가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국뽕에 심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삶이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 어려워요. 자기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이런 기사를 볼 때 거기서 희열을 느끼면서 삶의 이유를 찾는 거죠. 반면에 많이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크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서 언론에서 뭐라고 말하든 속지 않아요.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아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한국에 여러 차례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뭐 IMF 사태도 그렇고 뭐 리만 브라더 사태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러는데 뭐 신문에서 뭐라고 떠들든 간에 많이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언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자기 건물 잘 챙기고 자기 재산 잘 챙깁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 뭐라 그러든 간에 넘어가지 않아요. 뭐 매스미디어에서 뭐 개인 방송에서 뭐 아무리 뭐 국뽕을 말하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 한국의 지금 컬처는 국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반미의 시대죠. 그리고 좌파의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 정권이 우성향이라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좌파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끄는 주역들이 좌파 사상에 깊이 물든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순간적으로 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존의 아주 어르신들 뭐 원래 60대 뭐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그냥 우파죠. 우파고 친미적이시죠. 왜냐면 한국 전쟁에서 그 미국이 살려준 것들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지금 한국 주류 사회는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좌파가 지금 아주 뭐랄까 지배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0대들은 또 한국의 이 기성세대 40대 기성세대 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분노로 우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들은 다 집 사고 자기들은 잘 살면서 20대를 안 챙겨주는 그런 사회에 대한 불만이죠. 뭐 그래서 일단 순간적으로 다시 우성향의 정치 세력이 온 것 같지만 저는 당분간 이 국뽕의 시대, 반미의 시대, 좌파의 시대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미국 유학을 다루는 유튜버가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켜거나 뭐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들리는 말이 한국이 세계 최고다.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이 미국을 깜짝 놀래킨 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험한 걸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반일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개인적으로 일본에 억압을 당했던 아픈 시절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미 그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고, 아시겠지만 그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에 의해서 원폭을 맞았어요. 원자폭탄을 맞아서 나라가 거의 초토화 됐었잖아요. 그 후에 그 미국은 일본에 대한 거의 완전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의 뭐랄까 외교 관계가 좋은 한 일본은 한국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일본한테 한국이 먹힐 수가 없어요. 국제 정치상. 지금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할 외세의 침략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랑 북한입니다. 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국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한국을 이끄는 기성세대, 매스미디어, 정치든 이 주력들이 굉장히 좌파예요. 그래서 반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미. 그리고 민족주의, 그래서 국뽕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일본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됐었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한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꼬꾸라져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걸 컨셉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악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일단 악플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캡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 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놔요. 하지만 그 악플이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악플을 받습니다. 자, 근데 악플을 받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늘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뽕의 시대, 반미의 시대, 좌파의 시대에 그런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국뽕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한국이 분명히 기술이 없고 미국에서 기술을 사다가 그거를 전 세계에 팔고 있는 건데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저는 공격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뽕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술을 사다가 팔아도 기술 사온 거를 싹 얘기 안 하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 코드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반미의 시대입니다. 미국에 대한 굉장히 따가운 시선, 그런 게 있는 사회 속에서 한국에서 저는 그들을 대상으로 미국 유학에 대한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제가 지식적으로든 과학자로서의 어떤 능력이든 그것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본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좌파에 계신 분들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반미와 반일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계속 공격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도 어떤 악플을 받고 또 지우고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요즘 고민이 많이 되냐면, 자, 지금 보시는 건 제 채널의 수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영상을 만들어도 한 달에 한 30불 정도의 돈을 법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뭐 3만 원에서 4만 원. 자, 근데 4월에 제가 120달러를 번 적 있죠. 저거는 어떤 분이 거의 100불 가까이 저한테 현금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고, 저는 박사를 마친 사람이고 여기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제 올해 추정 연봉은 25만 불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연봉을 받는 사람이 이런 유튜브를 해서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 버는 거는 사실 거의 돈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용돈 좀 벌어볼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매우 낮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들여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3만 원에서 4만 원 버느니 이 채널 접고 다른 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의 전문적인 박사 능력을 이용해서 뭐 스타트업을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한 달에 1시간만 혹은 2시간만 일해도 뭐 수백 불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유튜브는 현재로서는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고 재미인데 요새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악플을 받기 때문이죠. 뭐 한 달에 한 3만 원, 4만 원 버는 재미밖에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플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 채널을 계속 해야 될지 그것이 굉장히 고민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가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정보를 줬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채널 미국 대학원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을 경우에 1000클릭당 광고비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가 저한테 줬는데, 재밌는 건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했을 때 1000클릭당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약 4달러 정도죠. 4달러 정도인 거 반해 인도 사람들이 미국 대학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대상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은 1000클릭당 예상 광고 수익이 100달러가 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영어를 할 줄 알죠. Actually, I can speak English. Everything whatever say, I can say in English.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영어로 그대로 한다면 제 수익은 거의 30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돈만 생각하면은,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로 생각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영어로 다시 팔고 인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인도 국뽕을 좀 해주면서 인도 되게 좋은 나라다, 인도 사람들 되게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얘기 좀 해주면서 그 전 세계가 인도인들 때문에 깜짝 놀란 이유 막 이런 거 해주면서 하면 제가 지금보다 제 수입이 30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보실 때 왜 저 소리를 하는가를 잘 보세요. 잘 보시고. 하지만 저는 뭐 어차피 제가 돈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뭐 유튜브 붐이 일면서 돈 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저도 해보니까 유학 채널은 돈이 되는 채널이 아닙니다. 돈이 되는 채널, 특히 미국 유학은 지금 한국 정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제 채널을 재밌게 봐주시고 제 채널을 보고 본인의 꿈을 찾고 그거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만, 오늘은 감당할 수 없는 악플을 받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현타가 온다는 그 제 마음을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